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OCI입니다. 일단 OCI는 탈중국이 가능한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태양광 폴리실리콘 기업입니다. 그나마 OCI와 경쟁이 가능한 비중국 폴리실리콘 기업이 독일의 바커 정도가 있는데, 사실 바커 같은 경우도 독일의 살인적인 그런 전기료와 물가로 인해서 사실 OCI에 비해서는 경쟁력이 상당히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OCI는 중국산에 비해서도 가격 경쟁력이 딱히 밀리지 않고요. 기술 경쟁력은 전 세계 탑급입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특히 미국과 그리고 유럽 등의 그런 중국산 폴리실리콘 규제가 내년부터 다시금 본격적으로 발효된다는 점을 봤을 때 상당히 좀 기대할 만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특히나 중국 기업들도 중국의 뭐 론지라던가 이런 기업들도 사실 비중국 폴리실리콘에 대한 그런 수요량을 계속적으로 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이제 동남아산의 이라던가 혹은 중국산에 대해서 미국이 어쩔 수 없이 그런 면세 혜택을 줬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것들이 풀릴 것을 예상하고 있으면서 중국 기업들조차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폴리실리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OCI라던가 혹은 바커와 장기적인 계약을 맺음으로써 이들로부터 폴리실리콘을 공급을 받고요. 이를 통해서 미국의 규제를 좀 우회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올해부터 태양광에 대한 그 수요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산 그런 태양광 패널도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수출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가가 꾸준히 우상하고 있죠. 저 같은 경우도 OCI는 투자를 하고 있고요. 추가 매수까지 하면서 비중은 상당히 좀 실은 상태입니다. 현재는 대략 한 14% 이상, 14% 이상 수익을 내고 있고요. 절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닙니다. OCI는 제가 이번 달에만 현재 기준 2023년 4월 23일 기준으로 OCI는 제가 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이번 달에만 말씀드린 거예요. 4월 좋은만 기쁨나기 방에서만 17번의 그런 OCI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좀 일부만 보여드리면서 그런 OCI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핵심적인 경쟁력 혹은 OCI의 방향성, 실적에 대해서도 분석해드리겠습니다. OCI 같은 경우는 제가 3월달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사실 3월달에 OCI의 그런 인적 분할을 판가름 칠 수 있는 주주총회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토론방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주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인적 분할이라는 거대 이슈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날인 만큼 기업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든 큰 변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곡점이 발생한다면 주총 전후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주주총회는 3월 22일이었죠. 흐름 면밀히 체크하며 대응할 때입니다. 기사 내용 중 일부입니다. 이우현 OCI 부회장은 지난 17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회사 주가가 너무 저평가된 상태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현재 OCI의 주가 수익 비율은 3배 안팎으로 동종업계 글로벌 기업 대비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회사의 내실에 비하면 너무 냉혹한 평가라고 지적했다. 인적 분할에 앞서서 주가를 누르는 데 가장 큰 힘을 보탠 게 OCI라는 얘기는 알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덕분에 좋은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OCI 투자 중입니다. 실제로 인적 분할 전까지 주총 전까지 OCI 측에서 주가 상승을 막았던 것을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실제로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이 거의 10분의 1 토막 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저평가인지는 폴리실리콘의 그 향방에 따라 다른 것인데 아마 다른 기업들이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는 좀 조정될 수 있지만 OCI는 다른 기업들에 비해 너무나도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월 주총 전후로 제가 변곡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꾸준히 3월달, 2월달에 꾸준히 말씀드렸었고 3월 주총이 딱 이날이었어요. 이날 이후에 인적 분할 이슈로 어느 정도 조정을 받다가 다시금 이때에서 여기서 이제 저항라인 돌파를 시도한 이후에 정확히 돌파를 성공하면서 이런 식의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죠. 사실 OCI 같은 경우는 제가 4월 4일에도 이제 매수를 좀 했습니다. OCI 매수하였습니다. 폴리실리콘 핵심 기업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실시간으로 매번 단 한 번도 빼먹지 않고 매번 실시간으로 말씀드립니다. 투자 내역을 말씀드려요. 4월 4일이면 이날이죠. 이날 이제 매수를 해서 이제 돌파를 받은 겁니다. 이제 변곡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고 이날 이후로 변곡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돌파에 성공하면서 주가는 우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이런 IRA 법안에 대해서 대한민국 배터리 기업들, 배터리 소재 기업들이 수혜를 가장 크게 볼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아니에요. 미국의 IRA 법안의 가장 큰 수혜는 누가 뭐래도 태양광 그리고 풍력입니다. 적어도 미국 외의 기업들을 봤을 때 말이죠. 4월 4일 분석 그리고요. 미국의 강력한 친환경 정책 IRA의 가장 직관적인 수혜 산업은 태양광, 풍력입니다. 한국 기업들도 수혜 정도가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영업이익만큼 보조금이 나올 것이며 이는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입는 수혜 정도를 아득히 뛰어넘을 수치입니다. 실제로 IRA 법안을 통해서 미국으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영업이익만큼 나와요. 중국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의 성장이 계속될수록 미국의 중국 견제가 심화될수록 기회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봅니다. 하나솔루션, OCI 투자 중입니다. CS윈드, 태웅, 벨사스 등 AI 업체 협력으로 매도했었죠. 기회 발생 시 빠르게 매수할 수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솔루션은 4월 23일 기준으로 현재는 매도한 상태고 다만 어느 정도의 그런 변곡점이 보이고 있어요. 따라서 재빠르게 매수할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이 업로드 될 쯤에는 아마 매수했을 수도 있어요. 그 외에 CS윈드 재투자했죠. CS윈드도 재투자를 감행하면서 사실 괜찮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은 맞아요. 대략 한 15%, 약 14.79% 정도 그런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CSN도 재매수했어요. 제가 AI 업체의 그 알고리즘을 제공하게 되면서 사실 모든 종목을 매도했어요. NXP라던가 민원상사처럼 뭐 매매를 아예 하지 않는 그런 수익이 100% 이상 나 있는 기업들을 제외하고서는 모두 다 매도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CSN도 매도했지만 그 이후에 다시 재매수하면서 현재는 14.8% 정도의 그런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현재 OCI 분석이니까 OCI를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4월 17일 분석글입니다. EU의 수장급인 독일이 모든 원전의 가동을 중단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G7 국가들은 신재생에너지의 압도적인 설비 투자에 동의하였습니다. 원전을 향한 의구심은 역대급으로 커지고 신재생에너지를 향한 확신 또한 매우 강력해질 듯합니다. OCI, CS윈드, LS 투자 중입니다. 실제 4월 17일 기준으로 OCI, CS윈드, LS 투자를 하고 있었죠. LS에도 3월 말에 이제 전량 제가 매도를 하면서 3월 말에 똑같이 매도했지만 다시금 매수를 했고요. 역시나 좋은 그런 흐름을 보이면서 14.18% 현재 14.18%의 그런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3월 말부터 4월 초부터 새롭게 시작한 거예요. 새롭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좀 안정적이에요. 국내 주식 같은 경우도 사실 대략 한 8종목? 약 8종목 정도? 9종목 정도 매수하고 투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종목 제외하고 전 종목 수익입니다. 네, 한 종목 제외하고 전 종목 수익이에요. 자, 4월 5일에도 이거는 SMIC 분석이네요. 네, SMIC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좋은 수익을 내고 있고요. 자, 따라서 이런 OCI 같은 경우도 저 이제 그럼 앞으로 방향성이라던가 혹은 앞으로의 실적에 대해서 좀 핵심만 집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태양광 수요가 2025년에 2025년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좋은마켓 분석의 필사단 멤버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2025년부터 신재생에너지의 본격적인 폭발적인 수요의 증가가 나타난다. 그 중에서도 해상풍력은 지금으로서는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성장성을 보일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태양광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실제로 미국 기준으로 2025년에 설치되는 태양광의 양이 이제 작년까지 기준으로 설치된 양보다 더 많은 양이 설치돼요. 그러니까 2025년 1년 동안 설치되는 태양광 수요가 2022년 기준으로 미국에 설치된 태양광보다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폭발적인 성장이 발생을 한다는 것이고 그 외에도 OCI 같은 경우는 실리콘 음극지라던가 혹은 ESS라던가 반도체 특수 그런 소재라던가 이쪽에도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5월 말에 이제 OCI와 그리고 OCI 홀딩스로 분할이 될 경우 OCI 새로운 사업 형태인 그러니까 인적 분할돼서 나오는 OCI 쪽에서도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는 반영될 수 있다. 특히 최근에 2차전지 같은 경우는 2차전지 묻었다 하면은 네, 주가가 좀 굉장히 고평가까지 이제 나아가는 영향을 보이면서 OCI도 실리콘 음극재에 대해서 아마 좀 어느 정도의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OCI가 중국산 못지않게 강력한 경쟁력을 보유하게 된 계기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말레이시아예요.
말레이시아의 그런 전기료라던가 혹은 인건비가 중국 못지 않습니다. 중국보다 더 저렴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미 군산 공장에서 있는 그런 설비들은 유유 설비가 되었습니다. 돌리지 않고 있고 오로지 말레이시아에서 돌리고 있는데 군산 공장에 있는 그런 3만 톤 정도의 그런 유유 설비를 이제 꾸준히 말레이시아로 이제 이전시키겠다고 밝히고 있고요. 그 전까지 이전된 것만 해도 그러니까 3만 5톤 총 정도. 그러니까 지금 생산량 만큼의 유유 설비가 추가로 말레이시아로 이전된다는 것. 특히 새롭게 증설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훨씬 더 적게 들고요. 그런 효율성이라던가 혹은 시간, 기간도 훨씬 더 적게 된다는 점에서 OCI의 실적이 알게 모르게 퀀텀 점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특히 OCI는 중국 외로부터, 중국이 아닌 그런 국가들로부터 메탈 실리콘, 폴리실리콘의 원재료죠. 메탈 실리콘은 충분히 쌓아놨어요. 재고로 충분히 쌓아놨는데 일단 그런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메탈 실리콘의 그런 수급이 원활치 않으면서 재고가 거의 바닥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메탈 실리콘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 있어요. 따라서 이미 재고를 충분히 쌓아놓은 OCI에 대비해서 다른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 OCI에 대한 관심도가 꾸준히 증가할 수 있다는 점. OCI의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로 꼽혔던 그런 중국산 대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낮다라는 점도 충분히 상쇄가 가능하다는 점을 봤을 때에도 충분히 좀 지켜볼만 하다. 특히 이제 최근까지 뭐 다투라던가 통행이라던가 이런 중국 기업들의 폴리실리콘 증설량이 굉장히 어마어마했었기 때문에 사실 주가에 대한 향방이 실적이 매우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었어요. 2022년에도 거의 뭐 30% 이상 빠졌죠. 근데 문제가 2022년에 이렇게 빠지는 와중에도 실적은 역대 사상 최대치였습니다. 역사상 최대치를 찍으면서 작년에 9,700억 정도의 영업이익과 8,700억 정도의 단기순이익이 나왔었는데 현재 기준의 시가총액은 대략 2조 8천억 정도. 그러니까 PL 기준으로도 대략 한 4 정도 4 내외를 이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올해를 필두로 해서 내년, 후년에도 꾸준한 성장을 보일 것이고 2022년 역대 최대급의 실적을 냈었던 것을 2025년에는 큰 폭으로 다시금 뛰어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태양광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할 것이고 제가 특히나 보고 있는 것이 이건 아직까지는 컨센서스에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2024년부터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그런 중국산의 폴리실리콘에 대한 규제가 본격적으로 발효가 될 예정입니다. 이런 것들이 만약에 연기가 되지 않고 진행이 된다면 OCI라던가 바커 같은 기업들은 엄청난 수혜를 보는 거예요. 중국산에 대한 특히 중국산 신장 위구르 쪽에 대한 그런 수입이 막히면서 전 세계 40% 정도 물량이 순식간에 막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엄청난 쇼티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태양광에 대한 그런 수요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느냐, 그런 것들도 아니에요. 태양광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과정에서 중국산에 대한 폴리실리콘 수입이 막힌다는 것, 이것들은 엄청난 수혜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같은 경우도 폴리실리콘의 가격이 그냥 견고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비중국 폴리실리콘의 가격은 아직도 킬로그램당 약간 35달러 이상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약 40달러. 사실 20달러 초반에만 머물더라도 OCI의 실적이 어느 정도는 담보가 된 상태인데 20달러 초반은커녕 40달러대로 유지가 되면서 굉장히 큰 그런 수혜를 보고 있는 것은 맞고요. 이런 것들이 추후에 다시금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OCI는 이미 충분한 가격 경쟁력을 가졌기 때문에 특히 중국산에 대한 그런 수출이 막힐 경우에는 아마 높은 확률로 폴리실리콘의 가격이 재차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중국이 폴리실리콘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대략 한 75% 이상이에요. 약 75%이고 그 중에서 폴리실리콘 생산량에 있어서 신장 위구르산이 전 세계 비중에서 40% 이상입니다. 전 세계 폴리실리콘 양의 40% 이상을 신장 위구르에 생산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과 유럽이 내년부터 이쪽에 대한 물량을 완전히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말레이시아라던가 혹은 중국 외에서 생산 중인 OCI 같은 경우는 굉장한 쇼티지 효과, 공급 부족 효과를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직은 불확실한 요소이기 때문에 컨센서스에 반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반영이 될 경우에는 역대급 실적, 사상 최대 실적을 지속적으로 써내려고 할 것이고, 태양광에 대한 그런 수요가 이제 미국의 IR이라던가 혹은 유럽의 그런 비싸 정책으로 인해서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되게 신흥국 국가들도 지금까지는 이제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화석연료 에너지에 매몰되어 있었다면은 올해부터 조금씩 뭐 인도라던가 혹은 필리핀 이런 국가들 쪽에서 해상풍력 혹은 태양광에 대한 그런 수요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미국, 유럽뿐만 아니라 신흥 국가들로부터도 어느 정도의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OCI의 공장이 말레이시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리적인 이점도 충분히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OCI의 미래를 사실 뭐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것은 맞아요. 따라서 3만 톤 정도가 여전히 유효시설로 있고요. 3만 톤까지 군산에 있는 유효시설로 있는 3만 톤까지 말레이시아로 이전될 경우 약간 6만 5천 톤까지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는 점은 한마디로 생산량을 거의 2배 정도로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실적에서 생산량이 2배 정도로 늘어난다면 아마 2025년, 2024년을 기준으로 중국산의 폴리실리콘 수출이 막히는 기점으로 OCI는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유효 설비를 말레이시아로 이전시킬 겁니다. 그에 따라서 굉장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그 외에도 사실상 올해 같은 경우도 양호한 실적을 내지만 2025년부터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OCI 홀딩스와 OCI가 이제 나눠지게 되죠. OCI 홀딩스는 주로 폴리실리콘, OCI는 이제 다른 신산업 쪽에서 두각을 나타낼 텐데 제가 보고 있는 중에 하나가 바로 ESS 그리고 실리콘. 그러니까 음극재 실리콘 이쪽에 대해서도 꽤나 좀 괜찮은 그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바이오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대를 안 하고 있지만 말이에요. 따라서 5월 말에 만약에 분할이 된다면 아마 지금보다는 시가총액이 훨씬 더 커져 있지 않을까. 지금보다 커져 있다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OCI의 주가가 시가총액이 딱히 고평가되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사실 뭐 중국 기업들 뭐 트리나라던가 혹은 진코 뭐 론지 이런 기업들도 OCI와 장기 계약을 맺고 있어요. 그만큼 중국산 폴리실리콘의 수출이 막힐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중국산을 쓰지 않고 타 국가 기업들의 폴리실리콘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OCI의 그런 방향성 특히 과도하게 부각된 리스크에 대해서는 딱히 걱정할 것이 없으며 미국의 IRA 보조금을 통해서 꽤나 큰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점 특히 이제 중국산 폴리실리콘에 대한 수출이 내년 말부터 혹은 늦어도 2025년 초부터는 막히게 되면서 이쪽에 대한 슈티지 효과가 OCI로 고스란히 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OCI의 실적이 저는 꾸준하게 우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것으로 이제 OCI에 대한 분석을 마치겠고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돈이 됩니다. 더 좋은 기업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했습니다. 필승!